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요, 제가 한 달 가까이 아마 석유에 대해서 한번 딥하게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박정호 TV를 통해서 뭘 더 알려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산업에서 가장 결정적이면서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도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석유, 바로 이 석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 볼 기회를 한 번도 제가 안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잔 밑이 어둡다니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아마 오늘부터 한 5, 6회 이상 석유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면서 석유의 역사, 석유가 지금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등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석유가 의미 있는 존재로 대두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1차 세계대전 즈음부터입니다. 1차 세계대전 즈음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에 의해서 석유의 시대가 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영국은 독일과 전쟁 중에 있었고요. 특히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초반부터 영국 해군 장관으로 있었던 처칠은 독일보다 우리가 높은 해군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지금 군함들이 석탄을 기반으로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석유를 기반으로 운항하는 군함으로 모두 탈바꿈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영국의 해군력을 더욱더 높인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첫 번째 질문이 생기죠. 석탄으로 가는 군함보다 석유로 가는 군함이 왜 더 군사력이 우월한가요? 자, 그 이유는요, 석탄에 비해서 석유가 에너지 효율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같은 무게를 선적했을 때 석유의 에너지 효율이 훨씬 높다 보니까 석유를 바탕으로 한 군함이 훨씬 작전 반경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출항해서 많은 곳을 많은 활동을 하고 돌아오기 때문에 훨씬 군사력에서 우위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작전 반경을 수행할 만큼의 에너지를 선적해서 군함이 출항한다고 했을 때 석탄은 많이 선적해야 되지만 석유는 상대적으로 덜 선적해도 되다 보니까 훨씬 기민함과 순발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석탄을 기반으로 한 군함보다 석유를 기반으로 한 군함이 훨씬 더 군사력에 있어서 우위에 놓일 수 있다는 점에 처칠이 주목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처칠의 강력한 의견으로 인해서 영국의 군함들은 하나하나 석유를 기반으로 한 군함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고요. 그런 과정에서 영국 전역에서도 역시 석유가 이렇게 에너지 효율성이 더 높다라는 점을 인식해서 석탄을 기반으로 한 여러 많은 시설물과 에너지 수급 생태계에서 석유를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 전 세계 어느 국가 못지않게 가장 빠르게 석유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문제가 생기죠. 영국은 영국 본토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영국은 자신들이 원하는 석유를 원활히 수급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라고 하다가 주목했던 곳이 중동 지역이죠. 유럽에서 가장 가까운 지근에 있는 곳 중에서 석유를 대량으로 시추해서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중동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동 그러면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미국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 우리는 이렇게 인식하고는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거에 중동 지역에 가장 먼저 관심을 표명하고 본인들이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국가는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중동 지역의 여러 부족들과 관계를 설정하고 그 부족들 중에서 어느 부족을 왕족으로 임명하거나 그 왕족을 중심으로 그 국가를 형성하는 등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고요. 원래 중동 지역은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오스만 제국의 상당한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쪽에 붙어 있었다 보니까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됐고 아라비아 반도의 상당 부분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세계 열강이 하나 사라지자 해당 지역의 여러 토호국들, 토호 부족들을 대상으로 구획 정리를 하면서 국가들을 하나하나 설립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영국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즈음에는 왜 미국은 중동 지역의 석유에 관심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미국이 그 당시 세계 1등의 산유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자체적으로 필요한 석유를 미국 내에서 생산한 석유로 충분히 조달하고도 남음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국가의 산유국의 어떤 공급 상황, 해외 산유국에 석유를 들여오는 것들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굳이 연연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었죠.
그러다 보니 중동 지역에서 석유가 많이 캔다라는 사실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습니다만 미국은 하등 관심이 없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미국이 중동 지역에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보였느냐? 바로 2차 세계대전 때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석탄을 기반으로 한 에너지 세계에서 이제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체계로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 2차 세계대전에 됐더니 거의 대부분의 군사 관련 시설물들은 전부 석유가 있어야지만 가동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탱크, 장갑차, 자동차 등등 이 모든 것들이 석유가 있어야지만 가동이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적성 국가의 보급을 끊는 가장 좋은 방법으론 여러 석유 국가들의 상황을 본인들이 장악하고 적성 국가들이 석유를 쉽게 얻을 수 없게만 만들면 탱크도 다 서버리고 장갑차도 다 서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전략적인 입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칠을 만나서 중동 지역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캠퍼스를 하나 펴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연필로 구획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동화적으로 극적으로 설명한 게 아니라 진짜 이분들의 회고록이나 이런 데 언급이 돼 있고 공식적인 문서들로 남아있는 것이죠.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처칠에게 제안했던 내용은 뭐였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은 우리가 관리할 테니 당시 페르시아 지역, 즉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을 영국 너희가 관리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하면서 구획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이라크라든가 또는 쿠웨이트 지역은 그레이 존으로 남기면서 우리 두 국가가 이들 지역은 그때그때 결정합시다 라고 얘기한 두 국가 간의 중동 지역에 대한 암묵적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 당시에 이 합의가 지금의 중동 지역의 영향력과 지금의 중동 지역의 여러 상황들을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중동 지역의 이 두 국가들이 공존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석유를 같이 생산해서 수급받으면서 잘 지내봅시다 라는 교통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여기서도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그때 왜 미국은 사우디 쪽을 선택했고 왜 영국은 이란 쪽을 선택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자, 영국이 이란 쪽을 선택한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의 수심과도 관련이 큽니다. 이란 지역에 많은 석유가 있음은 다 알고는 있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중동 지역, 특히 이란 지역에 이렇게 석유가 많이 있다라는 걸 알고 거기서 캤다라고 하더라도 또 한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그 이란 지역에서 캔 석유를 유럽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중요한 문제죠.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서 유럽으로 석유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지중해를 거쳐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과정에서는 이란 쪽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수심이 상대적으로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유를 선적한 대형 원유선들은 이란 해협에 가까이 붙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영국은 단순히 석유를 캐는 것뿐만 아니라 석유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도 이란 지역을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두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지금 이란을 영국이 선택하게 된 것이고요. 미국은 왜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했느냐? 자, 미국은 그 당시에도 본토에서 생산한 석유로 충분히 자국 내부의 수요는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급 공급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야, 우리가 이제 석유를 너무 많이 쓰는데 이렇게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줄 몰랐다. 이제 미국 내에서의 석유뿐만 아니라 외국으로부터도 석유를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고 해외 석유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은, 관심을 본격적으로 두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고요. 그럼 1940년대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역의 석유를 본인들이 그래도 우리가 이건 관리 감독하겠다라고 선택 지은 이유는 바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군사 기지에 필요한 석유 조달을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 2차 세계대전 전후 많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미국령 또는 미국 군사가 주둔하고 있는 기지들이 참 많았죠. 당시에는 오키나와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면 오키나와도 미국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괌이나 이런 데도 다 미국령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러다 보니 이런 곳에서 여러 해군 기지들이 있는데 그곳에 사용하는 석유를 쉽게 조달하는 방법은 미국 본토에서 가져다 주는 것보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생산해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바로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영국과 미국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 동네에서 석유를 생산합시다 라는 것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이것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도 어떻게 논의하자라고 만든 위원회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영미석유위원회입니다. 참 웃기죠. 중동 지역의 석유를 어떻게 캘지를 중동 지역 국가도 아니고 영국과 미국이 그걸 결정하면서 그 위원회 이름도 영미석유위원회라는 게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 영미석유위원회는요, 나중에 오펙 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오펙이라는 석유 수출 기구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동 지역에서 석유를 얼마나 생산할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였고요. 이 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 영국은 이란, 그 다음에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선택하고, 이렇게 해서 중동이 하나씩 발전해 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미국과 달리 중동에 석유가 없으면 영국은 시스템이 멈춰버리잖아요. 미국은 본토에서도 석유가 나긴 하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중동 지역의 여러 토호 국가들이나 부족 또는 왕조를 본인들이 국가로 명명해주고 지정해주고 후원을 해주긴 하지만, 언제 여기에서 어떤 분란이 일어나서 본인들의 석유 수급의 원활함이 깨질지도 모른다라는 우려 때문에 중동 지역에 자신들의 우방 국가 하나를 건립하는데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초기 건립에 있어서 영국이 진짜 전폭적인 지원을 했는데요. 유럽 각지에 흩어졌던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 유럽 각 지역에서 많은 부를 창출했거나 적지 않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중동 지역에 자신들의 2000년 전의 고향에 다시 자신들의 국가를 세워보자라는 그 아젠다를 설정했을 때 가장 뒤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했던 것은 영국인데요. 그때 영국의 이런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중동의 우리랑 전혀 피부색과 외관도 다르고 문화적인 기반도 다른 그들만 거기 있기보다는 그래도 기독교 문명권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국가가 거기 옆에 한켠에 떡하니 버텨주고 있을 때 훨씬 본인들이 그쪽 지역에 뭔가 교두보를 마련하기 쉽겠다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사실 가장 영국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지한다라는 선언을 하기 이 2해 전쯤에 팔레스타인들의 독립과 독립국가를 설립하는 걸 지원해주겠다라는 또 국제적인 조약을 맺은 게 또 영국이거든요. 영국의 이런 이중적인 행보 때문에 지금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서는 영국을 제일 싫어하는 국가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늘 중동의 석유 이야기, 전반적인 석유 이야기의 첫 스타트로 한번 끊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중동 지역을 좀 더 말씀드림과 함께 또 한 가지, 왜 석유는 이렇게 한 국가가 알아서 생산해서 쓰면 되는 거지 여러 국가들의 석유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서로 담합해서 석유 생산의 여러 가지 규모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논의하는 건가요? 라는 산업 구조적인 이유도 함께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마치고요. 다음에 석유 2탄 들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